네, 안녕하세요. 포천 죄송해요. 제가 오늘 발표를 꼭 10분 맞춰서 해달라고 해서 아침에 계속 연습을 하다가 목이 약간 쉬었어요. 근데도 10분을 못 맞추고 와가지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인문도시 포천으로 가는 길 시민포럼 독서 분야 분할. 네. 네, 발표를 맡은 포천 책동아리 네트워크 윤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서라고 하면요, 우리는 읽기 중심의 독서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독서 문화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책을 중심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활동들이 또 이제 지역과 사회에 연계되면서 문화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포천에서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으로 생애 주기별 책 읽기를 좀 제가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모두 다 통합적으로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생애별로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네,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영국의 북스타트의 경우에 갓난아기 시기부터 독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서관이 제2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음악이나 책 등으로 아이들이 정말 이 책의 숨결을 느끼도록 지원을 하고요. 마이클 셀리만이 얘기했는데요. 40세 어른보다는 4세 어린이를 도서관의 평생 고객으로 만들기가 훨씬 쉽다라고 아마 동감하실 것 같아요. 40세에 독서를 시작하는 것보다 4세에 시작을 하는 게 훨씬 쉬워서요. 그래서 이 유아기의 아이들은 그런 활동들 위주로 책에 더 노출을 시키고 또 이제 학년 전 아이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나이대별로 세분화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들을 제공을 해주면서 토론할 수 있는 문화, 또 아이들의 영유아 서비스의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함께 듣기를 바탕으로,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우선 듣잖아요. 듣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9년도에 제가 영북도서관에서 아이들 함께 책 읽어주기 했던 사진이에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서 요 아이가 언니 오빠 책 읽어주세요로 이렇게 참여했던 자원봉사자 청소년 학생인데요. 이때 2019년 코로나 전이어서 영아아이들이 오면 이 노란 앞치마를 입은 청소년들이 도서관에 있고 책을 읽어주는 활동들을 해서 서로 책이라는 문화가 정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실제로 포천 중앙도서관에서는 연간 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가족의 날이라는 것들을 매주 두 번째 금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자원봉사로 중앙도서관과 그리고 선단도서관에서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함께 아이들의 책을 읽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갑니다. 네. 학령기 아이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더 많이 듣기에 집중했다면 이 아이들은 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하기에 더 집중하는 시기라고 봐요.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너무 빨리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건 아닌지, 통합적이기 때문에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이 시기에 말하기에 훨씬 더 능숙하고 또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영북의 도시재생 사업 2020년도에 했던 소리봄 돌봄 유격대에서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책을 또 말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러면서 10회차 수업을 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어서 그 이후에 아이들과 함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듣기와 그리고 말하기의 과정을 거친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자라면 청년기와 중년기에 해야 하는 것들이 저는 읽기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노년기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프로이트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일과 사랑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기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시기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묻고 답하며 무언가를 찾아가고요. 중년기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이루어온 건가? 내가 어떤 건 성공이었지? 어떤 건 실패였지?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석을 달아보는 그런 시기가 읽기와 함께 된다면 정말 인문도시 포천으로서의 확산, 독서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를요, 이렇게 엎어서 재우는 경우가 여러 이유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럴 때 영유아 돌연사가 발생을 하곤 하는데요. 그때 아이가 영유아 돌연사로 이어지는 게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자기가 다시 내뱉는, 다시 들이마시는 그 침구에 체류한 이산화탄소를 계속 자기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영유아 돌연사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읽기가 혼자만의 골방 독서로 딱 끝나버리면 오히려 자기의 생각이 더 확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시기로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함께 읽기입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 책동아리 네트워크 모습이고요. 2021년도 5월에 15개의 동아리, 포천시 도서관에 등록된 15개의 동아리로 시작을 해서요. 2022년도에 공간나눔 사업이라는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공간나눔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간도 굉장히 다양해진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포천이 사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다소 문화생활이 열악한 거는 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포천에 이건 진짜 많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많아. 이 문화는 진짜 많아. 카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카페라는 공간을 독서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섭외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런 도서관 7공간과 민간기관 35곳이 함께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 여러 가지 독서 동아리들이 점점 이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정말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누적 모임수는 152회 그리고 누적 활동 인원수가 800여 명이 되는 그런 정말 독서가 이렇게 양적으로 수적으로도 확산되는 게 보이는구나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게 바로 이거였는데요. 저희 책동아리 네트워크는 30, 40대 여성들이 중심이었어요. 사실 책이라고 하면 30, 4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읽고 또 가장 많이 쓰고 싶어 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 나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아 아이들, 그리고 초등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이게 확산이 되고요. 또 어르신들이 도서관을 오시기는 조금 번거롭고 뭔가 내가 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독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독서 동아리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책 읽는 아내를 따라서 들어온 남편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전 연령대로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 공간 나눔 사업을 하면서 함께 진행했던 게 바로 독서 문화 행사였어요. 독서 문화 행사 수요 조사를 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은 작가가 있냐 했을 때 김영하 작가님 추천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포천에 있는 나남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나남 수목원에서 저희가 북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북콘서트 진행 장면인데요. 이날 김영하 작가가 이날 했던 이야기가 좀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저희 포천 신북면에 있는 나남수목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냥 시골이거든요. 근데 김영하 작가가 자긴 지금 아이오와주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이오와주는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로 선정된 도시로서요. 국제 창작 프로그램을 대학교에서 운영을 해서 전 세계 작가들이 거기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네, 자기가 거기 갔다 왔는데 지금 그곳에서 미국에서 누군가를 만났던 그 경험이 여기서 지금 동일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천혜 환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뒤처지거나 되게 소외되거나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행사했던 사진들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전 바로 이거였어요. 출간 기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책동아리 네트워크 플러스라는 쓰기를 바탕으로 한 책을 만들었고요. 이날 그 오전 행사로서 이제 출간 기념회도 했는데요. 32개의 독서 동아리 소개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글에 18명의 공저가 있는 그 공저자의 책이 되어 있고요. 53개의 독서 동아리 목록과 추천 도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별로 가장 먼저 태어나서 듣는다면, 그리고 나서 초등아이들이 말한다면, 그리고 나서 많이 읽는다면, 이제 마지막은 쓰기라는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인구의 10%가 책을 낸 저자라고 해요. 저자가 많은 만큼 출판원이나 서점업계도 호황을 누리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책은 뭘까요? 자기가 쓴 책이에요. 가장 애정이 많이 가고, 네. 그래서 저는 책 읽는 도시 포천도 좋지만 책 쓰는 도시 포천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서울시 금천구는 2022년도에 책 읽는 도시에서 책 쓰는 도시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도 있고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노년기가 바로 이 쓰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은요, 제가 관인에 거주하고 있어요. 관인은 2,600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1,105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세요. 그래서 누구나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함께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늘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몰라서, 그러면서 정말 잘하세요. 누구보다. 이미 삶으로 읽고 많이 들으셨고 많이 말하셨기 때문에 아프리카 속담 중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하지만 쓰기에 더 집중하는 시기가 노년기라고 하지만, 네. 아이들은 그럼 어떡하지? 아이들의 쓰기? 그래서 전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제안해봐요. 포천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1월에 시범 운영할 때 저희 가족들이랑 함께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요즘 애들은요, 의사보다 유튜버를 더 하고 싶어 해요. 네. 의사가 직업순위 4위, 유튜버가 3위로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기술적인 측면의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르치지만 어떤 것들을 말할까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텐 너 유튜버 방송하고 싶으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우리 함께 먼저 읽고 써보자 라는 활동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태학적 교실 환경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요. 생태학적 책 읽는 도시,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를 제안을 합니다. 이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란 뭐냐면요. 우리가 글쓰기와 읽기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너 작가야? 나도 작가야. 너무 작가가 흔한 세상.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생태학적 책 쓰는 도시로 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제안점을 드립니다. 저희 독서 동아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독서 동아리가 더 세분화돼서 더 다양한 연령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양성하고 파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 드리고요. 실제로 지금 포천시 도서관에는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익꾼이라는 뜻의 책 인싸라는 양성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저희가 공간 나눔 사업은 사실 국비 지원 사업이라 작년에 진행을 했고 올해 또 한 번 지원을 할 거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될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지역 작가와 그리고 이제 지역 서점이 연계된 여러 가지 독서 문화 행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희가 책 읽는 도시에서 그리고 책 쓰는 도시, 저희가 책 쓰는 도시로서 시니어와 실버 인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충분히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로 늘 쓸 수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의 제안점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 책동아리 네트워크 윤혜린이었습니다.